장목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목을 정할 때 그 장목을 ICT 융복합하거나 스마트하게 재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제 손에는 2023년도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창업 기업을 모집하는 공고가 들려 있습니다. 1월 31일 날 발표가 됐고요. 사업 목적은 유망 창업 기업의 발굴을 지원을 하는데, 비대면 분야에 대해서 8개의 분야별 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창진원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에듀테크, 스마트 농업, 물류, 스마트 시티, ICT 융합 미디어, 그리고 액티비티 가상현실, AI 빅데이터 보안, 딥테크 등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해당하는 분들이고요. 재밌는 거는 예비 창업 패키지 아니고요. 7년 이하의 기업이면 이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은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은 여러분 동일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세를 내지 못했거나, 아니면 이 업종이 실제적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일을 하고 있거나, 그리고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년 이내의 기업은 공동대표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분이 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질문이 있어요. 대표님, 창업 기준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굉장히 명확한데요. 내가 언제 창업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자를 등록했다라는 일자부터 7년 이내의 기업은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도 가능하고 법인 사업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관심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전체 274개 정도의 업체를 뽑고요. 1.5억 원 내외, 2억 원 이하의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사업 계획 썼을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사업비에 대한 집행 비목이에요. 그러니까 비목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비용을 집행하기 위한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 이건 뭐냐면 사업 계획서상 내가 어떤 재료나 또는 원료, 데이터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죠. 저는 이번에 이 비대면으로 교육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개발할 건데,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교육 쪽 관련된 이런 걸 구입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여기 나와 있는 재료비예요. 두 번째, 외주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아웃소싱, 내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에 맡길 거예요. 그럼 그 비용을 쓰는데, 여기서 약간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가 그 SI 개발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외주 영역이 아니라 인건비 부분으로 여러분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계장치나 뭐 특허권, 무형자산,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자세하게 내용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쓰시는데, 정부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을 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더 오버해서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1.5억, 뭐 2억 내외를 준다라고 했을 때는 2억을 딱 쓰면 2억보다는 어때요? 더 낮은 금액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정도의 센스는 있으시리라고 믿고요. 분야별 주요 특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업체들을 잘 보시고 협업 부처들을 잘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기간은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 5시까지입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중요한 내용, 평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한 배점 비율이 있느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창업에 대한 사업화가 80%의 가점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 비대면 분야는 20% 내외로 평가를 해요. 다시 말해서 80점에 해당하는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그리고 성장 전략, 기업 구성, 팀 구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혁신성이 필요하잖아요.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또는 기존에는 이런 아이템이 없었는데 혁신적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피력하는데, 정량적, 정성적 표현이 굉장히 적절히 필요하죠. 그 중에 정량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의 규모가 이렇고 이 시장에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 파이는 몇 %고 이 몇 %를 가져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통해서 나는 얼마 정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라는 것을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안 필요해요. 제가 여기 몇 년간 사업에 있었습니다. 이 업력에 대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쓰시는데 그거는 팀 구성에 반 페이지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이쪽에 종사했다 보다는 이 시장에 또한 이 아이템의 문제점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해결했다라는 부분을 더 많이 어필하시는 게 합격에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근데 재밌는 거는 비대면 분야 특화를 20%로 잡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비대면화하는 부분은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대신에 이 아이템 자체가 비대면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분야별 협업 부처의 정책 방향을 고려한 평가 지표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앞에 보면 뭐 산자부도 있고 농림부도 있고 이런 부서들이 있어요. 그럼 농림부에 스마트 농업이에요. 그럼 스마트 농업하면 여러분 뭐 ICT 융복합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센서를 통해서 어떤 위험을 감지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2023년도 농림부에서 발표한 이 스마트 농업 의 목표가 뭘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업이 있으면 과업 지시서가 있고요. 과업 지시서에서 바라는 목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해 본 다음에 나는 이거를 비대면화 하는데 이번에 농림부가 결정한 이러한 항목에 맞추어서 저는 비대면화하고 이거를 ICT 융복합하거나 아니면 플랫폼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쓰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다? 일반 사업계획서와 유사하게가 아니라 아주 동일해요. 첫 번째 문제인식. 내가 이 아이템에 있어서 이 산업군에 있어서 문제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이렇게 고칠 거예요 라고 쓰는 게 1번. 그래서 이걸 고쳐서 만든 기술력이 어떤 시장에 진출할 거예요. 어떻게 현재보다는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는 게 합격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항목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비대면이라고 전화해서 여러분 대표님 이거 비대면인데 붙을까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겠습니까? 비대면화 하는 거는 전체 100점 만점에 20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비대면은 당연히 비대면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에 대한 혁신성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 이런 부분이 얼만큼 더 들어가느냐. 근데 이게 어디에 맞춰서 들어가야 한다? 각 부처별로 2023년도에 목표하는 그런 목표점에 얼마나 부합하게 쓰느냐 이렇게 워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선정평가도 말씀을 드렸고요. 선정자 의무 이런 거 다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과업지시서나 사업에 관련된 이런 내용으로 쓰세요 라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창진원이나 뭐 소진공이나 이런 곳에서 아무리 발표를 해도 처음 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읽는 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대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유의사항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유의사항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대요. 뭐에 따라서? 거짓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청탁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필 절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대필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기타 참고사항 부분에 세부 분야별 주관기관 나와 있습니다. 산업통상지원부에서 하는 에듀테크,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스마트 농업, 그리고 국토부에서 하는 물류,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스마트 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는 ICT 융복합,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액티비티 가상현실, 특허청, AI 빅데이터 보안이 있고요. 중기부에서 하는 딥테크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비대면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 이 사업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안학교 관련돼서 얼마 전에 저에게 찾아온 멘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제가 박수를 쳐드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대안학교 관련된 어떤 솔루션 일을 하는데 그분을 컨설팅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합니다. 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50대예요. 실제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50대, 60대, 70대 분들도 해당되나 모르겠는데 저희는 재수학원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런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닐 수 있었는데 실제 지금 MZ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대한학교는 있는데 온라인으로 중등과정, 고등과정 이런 과정들을 프로페셔널하게 또는 1대1로 해줄 수 있는 채널이 다양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학원하고 있는 분들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에듀테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원 사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나는 이런 정규 과정을 패스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검정고시를 혼자 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이것도 뭐예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에듀테크에 해당하죠.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는 트렌드가 뭐예요? 식물 농장이죠. 다시 말해서 식물 공장이라고 할 수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컨테이너로 하는 컨테이너 이 농장이 유행을 했어요. 컨테이너 하나에서 비닐하우스 없고 이 온실 없는 노지에서 키우는 농산물보다 컨테이너 박스에서 5배 정도 수확량이 있었어요. 그럼 이 컨테이너 박스는 어디에 적합할까요? 첫 번째, 기온차가 큰 지역. 두 번째는 뭐예요? 기후가 또는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엽채리를 키울 수 없는 지역. 대표적으로 중국 아니면 중동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수출됐습니다. 이런 컨테이너 팜을 하는데 컨테이너 팜 말고 다르게 팜을 또 제한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원소스, 장목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목을 정할 때 그 장목을 ICT 융복합하거나 스마트하게 재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아이템들 중에 개인 사업자 가능하고요. 법인도 가능하고요. 이 모든 분들이 조금 다르게 예창패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자 폐업하고 하세요. 이런 분들은 강한 소상공인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7년 이하의 기업을 하고 계시는 개인 사업자, 학원 포함되고요. 농업 분야 가능하고요. 당연히 물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문화예술 분야 가능합니다. 가상현실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연을 볼 수도 있고 어딘가에 들어가서 체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8개 분야에 해당하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과업에 대해서 나와 있죠. 사업계획서 이렇게 쓰세요. 이런 분들 지원합니다. 라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시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메일이나 MN컨설팅 연구소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간단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사업계획서 컨설팅 받는 경우는 정말 죄송한데 많은 분들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냥 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 영상을 많이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비대면 분야 찍어드린 이유는 대부분 시기를 놓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하셔도 충분히 사업계획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7년 이하의 기업들 오늘부터 파이팅해서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대면 분야의 창업에 관련된 정보를 드렸고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